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상장 폐지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정리매매의 첫날인데요. 상장 폐지,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상장 폐지의 쓰라린 기억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평생 나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투자자분도 계시는데요. 상장 폐지, 정의는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서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장 폐지 사유는 반기, 사업보고서의 미제출, 감사 의견의 부적정, 영업정지, 부도 발생, 자본 잠식 등이 그 기준에 해당합니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일부 유예 기간을 두게 되는데요. 그런데 유예 기간 안에 이러한 상장 폐지 기준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가 확정됩니다. 그리고 7일간의 정리 매매를 거친 끝에 상장 폐지되는데요. 2010년 이후에 상장 폐지의 기업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에 75개사로 가장 많이 나타났었고요. 이후에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과 2018년 20여 개 넘는 기업들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11개사가 상장 폐지가 확정되었는데 시가총액 규모가 상당히 커서 사상 최대의 무더기 퇴출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파티게임즈, FTENE, 모다, 감마누 등 4개사에 해당하는데요. 올해 상장 폐지 예정 기업의 거래정지 직전 기준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1조 1,740억 원, 소액 주주의 수를 살펴보면 7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연초까지만 해도 증권사의 매수 의견이 나왔었고 또 국가로부터 그 기술을 인정받는 기업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고 정리매매에 들어가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멘붕에 빠졌는데요. FTEN입니다.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나노섬유 대량 기술의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는 그러한 평가를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증권가에서도 대장정의 시작이다. 올해는 나노 소재의 성장성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증설에 따라서 올해 실적 향상이 더욱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나노 섬유 사업은 건재하다라는 이러한 평가들을 받았었고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7,700원에서 8,800원까지 제시가 되었던 기업인데요. 3월 말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주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8,180원의 고점을 형성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반영을 시켰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주가는 꾸준히 하락세를 거쳤고 오늘 정리매매 첫날 157원의 주가, 현재 95%의 주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계 법인들의 의견 거절 사유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확정 기업들 감사 범위 제한 의견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상장사가 자회사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해서 내부 통제에 미비점을 발견했다라는 것이 회계 법인들의 판단이었고요. 경영진들의 법인 인감, 그러니까 도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그 기록에 대해서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부의 부채가 존재할 수도 있다. 또 우발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겠다라면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확정되었다라고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상폐 대상 기업들과 주주들은 대부분 너무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또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 앞에서 이 시위를 하게 되면서 이들의 의견을 현재 개진을 하고 있는데요. 상폐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기업들이 호소하면서 법원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또 올해 감사, 거래소가 재감사 절차에다가 디지털 포렌식을 도입하게 되면서 소요 기간이 늘어나는데 이 재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 자체는 변화를 두지 않으면서 이러한 제출 기간 자체가 너무나 촉박했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재감사에 들어갔을 때 이 회계 비용 자체가 수십억 원인데 이 회계 법인들의 신뢰성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당국 측에서는 회계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데 나타나고 있는 진통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11월부터는요. 신외부 감사법이 시행되면서 회계사들의 처벌과 손해배상 기준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회계법인들의 잣대가 더욱더 엄격해지면서 이들 기업들이 상폐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상폐 제도 자체의 전반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투명성 강화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러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업, 주주, 그리고 금융당국, 그리고 회계법인까지 서로의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사안인데요. 좋은 주식을 골라서 분할 매수해 나가면서 나의 지분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빅머니를 벌 수 있다라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명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상장 폐지로 인해서 나의 지분과 나의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때 정말 좋은 주식을 고르는 그 기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요. 상장 폐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제표를 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고요. 매출액 추이와 현금 흐름, 또 회사의 주인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 이러한 부분들의 시사점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매출액 추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2년 연속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이 되었을 때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고요. 아예 2년 연속 적자를 내는 기업이라면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자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잠식 기업인가,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부적정 의견 거절을 받은 적이 있는가,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이력이 있는지, 또 혹은 자주 주인이 바뀌는 기업인지, 다섯 번째 부채가 많은 기업인지, 주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기업인지, 이 6가지 질문에 통과하게 된다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고를 확률은 훨씬 낮아지게 되는데요. 최근 좀비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인 기업들인데요. 전체 상장사 가운데 27%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525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더 낮으면서 영업이익으로 버는 돈이 이자 비용보다 더 낮기 때문에 이자를 낼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이들도 역시 우발 채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재무 상태 잘 체크하셔서 꾸준하게 보유할 수 있는 기업 잘 골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